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재인 대중국민대회 일부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행사는 청년부 행사, 두 번째 행사는 주옥순 대표님이 이끄는 여성의 시간,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이끄는 시민사회단체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먼저 청년부 행사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행사 사회를 맡은 전대회부장 김광수입니다. 이제 서러웠던 2019년 지나갔습니다. 2020년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다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5초간 대한민국 만세 하며 소리 지르면서 대각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제 2020년부터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회복합시다. 방송에서 시작된 함성과 외침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한반도 전역에 흐르게 합시다. 오늘 청년의 첫 연사는 이제 막 20살이 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최요생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대한민국 정교조 교육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이 마치 정통성 있는 나라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저는 학교에서 거짓을 가르쳐 학생들을 선동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온갖 조롱과 욕설을 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세워져서는 안 되었을 나라인 것처럼 가르친 것입니다. 교과서부터 정교조 교사에 이르기까지 사회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 해제시키는 교육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배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기독교 입국론을 거부합니다. 또한 교과서에는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 미국에는 국미위원부를 두고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라고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독재자, 부정선거를 일삼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로서 묘사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은 친일파 우선당이니 절대로 찍지 말고 민주당을 지지해라라고 대놓고 말씀하셨고, 김원봉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다라고 하시며 김원봉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공산주의자 김원봉과 의열단에 대해서만 일주일을 가르쳤습니다.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 시간에는 단일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감문을 적은 학생에게만 좋은 점수를 주셨고, 학교 시험 때는 단일 관련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해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관련된 답을 적어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보천보 전투의 영웅으로 이야기하며 좋은 인물로 묘사하였고,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크게 보장해 주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 애국 세대가 지나면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세대는 정교조에게 세뇌되어서 지금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만 찾지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잡고 있는 정확한 정교조와 주상파들을 완전히 청결하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자유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나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는 위험한 상황이 또다시 대립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매주 이곳까지 와서 공산주의 타도를 위해서 함께 외치는 이유도 지금이 아니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제 친구들을 보면서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 문재인 정권의 공산 목적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놔둬요. 제가 계속해서 저것도- 이런 것들을 저것도 하나의 외쳤더니 이제 호기를 학생들이 하는 거야. 깨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 글자만 들으면 됐어. 친구들 입에서 저절로 욕이 나오고 절로 너 가. 문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화산이 폭발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그리고 조국을 머리에 벌레로 가득 찬 뱀으로, 문재인을 개로, 김정은을 돼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저들을 도저히 사람으로 못 보겠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확한 공산주의 정권을 끝장냅시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과 싸우다 죽거나 공산당과 협력하다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믿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무기가 없으면 낫이라도 들고 최후까지 공산당과 싸워야만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기억하라 주십시오. 공산당은 북한을 조국으로 하는 자들이니 북한을 조국으로 하는 자들이니 너희 조국으로 가라. 너희 조국으로 가라.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20살 청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 매주 나셔야 되는데, 방해구에 그러면. 올라와 여기서 함께 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2020년 반드시 이룹시다. 반드시 이룹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러분, 고등학생이 이 정도로 하는데 대학생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에서 트루스 포럼 활동을 통해서 전국의 대학생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황선우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26살 된 대학생 황선우라고 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 광화문에서 몸바쳐 집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강훈 목사님 외 여러 스태프분들과 집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트루스 포럼이라는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 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은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한 목소리를 내며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586 세대들이 과거에 했던 학생운동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거나 북한 인권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연사를 초청하여 서울대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조국 교수 사퇴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북한 해방입니다. 이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 역시 기독교 보수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신학교와 대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의 작용을 막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리라고. 어디가? 그리고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평양 대붕으로 알고 있는 1907년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1893년에 미국에서 파송된 마펠 선교사가 평양 만수대에 지은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1866년 병인 양육 때 토마스 선교사를 창수했던 박춘곤이 1899년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904년에는 길서주 장로의 주최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최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길선주가 목사가 되면서 평양 대봉 집회를 이끕니다. 이 집회에서는 회개가 가득했습니다. 1907년은 신분제와 여성 차별로 가득했던 조선 시대였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일할당과 교육권을 양반 출신들이 착취하고 있었기에 노비 출신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가 작아 여자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따로 모이게 하고 남자 교인들만 장대형 교회에 모이게 할 정도로 여성 차별 역시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07년 1월 6일을 시작으로 열린 장대형 교회 집회에서 양반과 조선의 남성들은 노비와 여성들을 괴롭혀온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집회에 찾아온 당시의 경찰, 승포 방은덕과 집회를 이끌던 길선주 목사까지도 집회 중 목놓아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는 대부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결과였습니다. 회개가 없었으면 부흥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알고 있는 1907년의 이야기는 사실 평양 대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한반도의 교회 역사에까지 부흥을 가져다 줬고 그 부흥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조선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북한 정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 평양 만수대에는 1972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집니다. 2012년에는 김정일 동상도 함께 세워집니다. 같은 자리 평양 만수대에 있는 1907년 장대현 교회와 2020년 김일성 부자 동상을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부산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게인 1907 집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의 부흥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집회에는 1907년의 부흥에 대한 갈망만 있었지 1907년과 같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결과로서 북한의 김일성 부자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채용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부흥은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1907년에도 그랬듯 회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 평화라는 이름 하에 북한 정권의 악함을 분별하지 않는 교회, 사랑만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더 알려야 하고 북한 정권과의 분별 없는 연합에 분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만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 정말 큰 영광이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그 나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문재인, 조국, 주상파 운동권 파도하는 구호함을 외치고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